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특별한 한국의 국가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분명 우리 한국 역사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존재감이 매우 미비한 국가들, 그 중에서도 옥저와 동해를 가져와 봤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아직 한반도에 고대의 국가가 들어서기 이전 원삼국 시대에 이 국가라고 부르긴 애매한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부족 국가였는데요. 한 국가씩 살펴보겠습니다. 옥저나 동해나 공통점은 한반도 북부 동해안을 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고고학자분들은 환동해 문화권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옥저는 국명이 아니라 지명이었습니다. 한반도 북부에서 만주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 살던 부족민들을 통틀어 옥저라고 통칭했다는 것이죠. 기록에는 옥저는 남옥저와 북옥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저는 지역에 따라서도 북옥저, 남옥저, 동옥저 등으로 구분되기도 했습니다. 남옥저와 동옥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옥저인들의 발성지는 동해안을 끼고 있는 만주, 오늘날의 해이릉장성 동부 쪽이었는데 그보다 더 북쪽에 살던 음루인들의 남하로 점점 옥저인들이 함경도 북부까지 내려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함경도의 옥저인들이 북방으로 북상했다고 하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남하한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옥저는 부족체제였으며 각 부족의 부족장들을 읍군, 삼루 등으로 불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동해안을 따라 해이릉장성에서 함경도까지의 고대 옥저 문화권을 크로우노프카 문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세기부터 극동쪽에 대한 러시아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대하며 러시아 고고학자들이 20세기에서 21세기까지 연구한 결과 고대 청동기 시대에 우수리 강에서부터 두만강에 이르는 평야지대에 옥저인들이 농경을 하며 온도를 사용한 유적지들을 발굴했습니다. 기록에는 옥저인들이 큰 바다를 끼고 살았다고 하며 가장 오래된 온돌의 유적은 고구려가 아닌 옥저의 유물로 추정되며 온돌이 옥저에서 처음 시작해 고구려로 퍼져나갔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죠. 옥저의 온돌 문화는 고구려와 함께 동해와 강원도로까지 전파됩니다. 옥저는 고조선의 거수국가였다고 하며 고조선 멸망 후 철기를 받아들이면서 농경이 발달했고 옥저인들의 거주지 유적지들 또한 집단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족에 수백 개의 집이 있었고 인구는 1000명 가까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옥저인들의 무덤은 발견된 것이 없지만 중국 측 기록인 삼국지에는 옥저인들이 나무로 커다란 곽을 만들어 가족 단위로 묻었다고 하며 그 주변에는 나무 인형을 장식했다고 하는데 극동 원주민들이 수목장을 많이 해서 옥저인들도 수목장을 했을 가능성도 크죠. 동만주 쪽에는 흑룡강, 송화강, 우수리강 사이에 삼강평원이라고 농경에 아주 유리한 비옥한 옥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원전 2세기경에 성터가 발견되었는데 아마 부여 혹은 옥저의 중심지인 듯합니다. 오늘날의 함경도에 이르는 옥저의 남부지방은 고조선 멸망 후 설치된 한사군의 지배를 받다가 고구려 6대왕인 태조왕 때 완전히 고구려로 복속된 것으로 보이며 그 이외의 북부 지역은 부여의 영향을 받다가 고구려가 건국된 뒤로는 고구려의 복속을 받았습니다. 삼국사기 주몽 동명성왕편에는 겨울 11월 왕이 부위엄에게 명하여 부국조를 정벌하게 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성읍으로 삼았다고 나와 있는데 부국조 전체가 아닌 일부 부족을 평정한 것을 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도 부국조 기록은 계속 나오고 또 부국조는 지역에 거주하는 부족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 뿐 하나의 국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옥저 전체가 결국은 고구려의 영향권으로 편입이 되는데 그 시점은 3세기 위나라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였습니다. 관구검의 고구려 침공은 수도가 함락될 정도로 큰 위기였는데요. 이때 고구려의 국왕이었던 동천왕이 옥저로 도망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고구려 장수 미루와 유유가 활약했다고 하는데 둘 모두 고구려 동쪽 출신이라고만 하는데 이 동천왕이 옥저로 도망치자 두 사람이 등장했다는 걸로 봐선 옥저 출신이 아니냐는 말이 있고 위나라 군대는 동천왕을 추격하기 위해 옥저로 쳐들어오다가 옥저가 큰 피해를 받습니다. 삼국지 기록에는 8000명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부족 단위로 살아가던 옥저인들에게 8000은 매우 큰 숫자입니다. 따라서 옥저는 관구검의 침입을 받아 재기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초토화되었고 이후 옥저인들은 자연스레 고구려로 동화되었던 거죠. 옥저가 3세기 위나라 관구검의 침공으로 제대로 박살나고 흩어진 뒤론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리자 북방에 숙신족이 내려와 더 큰 민족 공동체를 만들며 말갈족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옥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시점과 말갈족이 대두하는 시점이 엇비슷하거든요. 옥저는 오곡이 잘 자란다고 하는 걸로 봐선 동해안을 끼고 있는 평야지대에 거주하던 것이 확실하며 특산물로는 맥포, 물고기, 소금, 해산물이 유명했다고 하네요. 역시 바다의 옥저. 그러나 초기 고구려는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아서 바다 관련 자원들은 옥저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또 모피가 유명해서 중국인들과 교육을 했다는데 실제 옥저 문화권에서는 고대 중국의 철전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옥저의 풍속으로는 민며느리제라고 기록을 읽어보자면 옥저의 혼인하는 풍속은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여 다 클 때까지 길러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다.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측에서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 측 역사서 후한서에는 동옥저가 언어 음식 거주지 의복이 고구려와 비슷하다고 나옵니다. 다음은 동해입니다. 문헌의 옥저 남쪽으로 옥저와 맞닿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동해는 역시 동해안을 따라 강원도에 분포하던, 뜻 그대로 풀이하자면 동쪽에 있는 예족이란 뜻입니다. 동해 역시 특정 국가명이 아니라 그저 그 지역에 거주하던 예족들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가장 동쪽에 거주하니 동해라고 불렀던 것이며 역시 부족 단위로 살아갔으며 부족장들은 옥저처럼 읍군 삼로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측 기록에는 동해의 언어와 법령, 풍속이 고구려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옥저 역시 그러했으니 옥저와 동해 역시 같은 문화권으로 봐야 하며 오히려 옥저 동해가 더 문화적으로 가까웠을 겁니다. 동해는 고조선이 멸망했을 때 그 유이민 집단들이 강원도 동해안으로 이주해오며 문화권을 생성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고 현지 원주민들이 옥저와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동해에는 3,000호에서 최대 2만 호의 주민들이 있었다고 하며 성품이 우직하고 건실하며 욕심이 적어 남에게 구걸하지 않았고 길이가 매우 긴 창을 여러 명이 들어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부족 단위로 살아가던 동해인들끼리는 부족 사이사이에 경계를 뚜렷하게 해서 산과 강마저 소유권을 확실히 했다고 합니다. 타 부족 재산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만약 다른 부족으로 넘어간다면 노비나 소, 말 등으로 배상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를 책화라고 하는데 동해도 역시 노비가 있는 신분제 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청동기 동검은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주로 북쪽에서 출토된다고 하여 북방식, 세형 동검은 남쪽에서 출토된다고 하여 남방식이라고 간주하는데 북방인 옥저에서는 세형 동검이 주로 출토됩니다. 옥저가 북방에 있으면서도 세형 동검이 출토되는 건 동해를 통해 세형 동검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해 역시 고조선 멸망 후 한사군의 지배를 받다가 고구려의 영향권으로 들어오고 옥저와 비슷한 시기에 고구려로 완전히 병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의 여러 부족들도 불례국, 화려국 등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는 동해의 집터로 추정되는 여자형 집터, 철제형 집터가 발견되는데 이 거주지 문화는 아마 옥저도 비슷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기원이 러시아에서 명명한 북방의 크로우노프카 문화로 보기도 합니다. 옥저와 동해는 부여와 더 문화적으로 같은 민족의 연장선에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고구려나 고조선과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주고받으면서 더 입체적인 문화로 발전해 훗날 고구려로 병합이 되며 고구려의 민족적 역량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여옥저 동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비하며 부여옥저 동해는 고대 한민족이 북방민족의 특성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기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